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그 도시의 시장은 울보시장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최성 시장입니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멋지게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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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보시장이라고. 네, 네. 왜 울보시장이세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웃고 지내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감성적이어 가지고 오늘도 이쪽으로 이제 나오면서 뉴욕에 있는 가까운 지인하고 오는데 이분이 이제 왕년에 뉴욕에서 참 잘 나간 분인데 네. 요즘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부인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울컥하는데 예,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게 좀 센티멘탈하고요. 그래서 자주 이제 국회의원을 그 전에 할 때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시장을 하면서는 이제 일상 속에서 힘든 분들을 자주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면 저희 작은 누님이 청각장애인이거든요. 또 장애인 누나 생각나고 또 어르신들 이제 만나면 또 교육자시면서 엄격했던 그러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또 암투병 하시다가 치매로 돌아가셨던 아버님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지금도 예, 지금 가시는데 그 눈물이 많은 분들은요 가슴이 따뜻하세요. 사실 저도 그 눈물이 많거든요. 뭐 제 스스로 이렇게 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데 인정이 많으시고 그리고 남의 얘기를 끝까지 잘 듣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 눈물이 많으신 분들. 네. 그래서 고양시의 시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시는 시장으로 또 알려졌더라고요. 네. 뭐 가능하면 아무튼 이제 제가 시장이 된 지 벌써 이제 6년이 됐는데요. 가족과 같은 시장 그리고 어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아, 저 시장이 내 편이구나. 뭐 아이들에게는 아빠 같고 또 어르신들에게는 자식 같고 또 뭐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는 좀 든든한 친구 같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똑똑하고 뭐 성과를 내는 것보다도 워낙 세상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뭐 열심히 이제 시정을 하다 보니까 뭐 좀 실수해도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고 오히려 제 이제 건강 걱정도 해주고 미래 걱정도 해주고 그래서 아무튼 뭐 감사한 마음으로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다 끝까지 들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의 또 고민을 해결해주고 말로는 참 쉽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대해나가면서 대표적으로 세 자매 사건은 한번 좀 잠깐 얘기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시정을 펼치면서 이제 많은 영역에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청와대에서도 김대중 대통령님도 모셨고 또 국회의원도 하고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 떨어져도 보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되면서 제가 가진 생각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반 시민들에게는 가족과 같은 시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좀 롤 모델을 만들고 싶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면 뭐 청탁에 비리로 얼룩진 인사가 아니라 정말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인사. 이제 이런 식으로 펼치면서 이제 과분하게도 많은 영역에서 이제 그런 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지 영역인데 어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복지 나눔 일촌맺기를 해서 뭐 한 2년 3년 열심히 하는데 저희 고양시에서 아무튼 결손 가정에 세 자매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서 계모 수라에서 정말 자살까지 꿈꾼 그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살피지 못했던 건 자괴심 느끼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내가 좀 뭐 아빠 같지는 않더라도 좀 아빠 역할 비슷한 걸 해보겠다 해서 뭐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또 책도 사주고 했는데 지금 다 잘 됐습니다. 새 아이가. 그러나 역시 시장인지라 그 세 자매가 조금 불편해해요.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먼 발찌기에서 뭐 과도하게 아빠처럼 행세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런데 정말 뭐 우리 아이들보다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들은 유복한 집안에서 큰 불편 없이 자란 친구들인데 우리 아이들보다 더 바르게 키고 크고 또 남을 위한 배려심이 있을 때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러지만 참 너무 자랑스럽고 오히려 그런 애들을 보면서 제가 배우죠. 내가 만약에 저런 어려운 역경이었다면 과연 내가 저렇게 착한 마음을 갖고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제 시정을 펼치는데 아주 큰 교훈이 됐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그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시장. 그래서 아마 고양시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네. 도시로 아마 명명이 되지 않았는가. 네. 아마 최성 시장이 그러한 모범적인 시정 생활을 보면서 뉴욕 고양시가 네. 고양시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또 선정되고 있지 네.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참 그 고양시가 벌써 100만이 넘죠. 네. 103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 5기, 6기 네. 네. 지금 4년씩 하시는 거죠. 네. 이제 6년째 6년째시죠.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2년 남으셨네요. 네. 그또 한번 또 하셔야죠. 네. 좀 그래도 뭐 일단은 저는 국회의원 할 때도 그렇고 매사 제 철학이 임기 동안 아무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 잡념과 그 욕심이 네. 다 비춰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모실 때도 네, 그 청와대 행정관이셨죠. 네네 네. 그때도 이제 그 정말 잘 나가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제 또래도 있어요. 그러면 딱 벌써 차세대 지도자다. 또 대권을 꿈꾼다.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한결같이 거만해지고 또 남들이 보는 눈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정치에 입문하면은 아무튼 항상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때가 제일 잘 나갔죠. 김대중 대통령님을 만든 뭐 몇몇 안 되는 실세 중에 하나였는데 큰 역할을 하셨죠. 네 그때도 나올 때까지 아무튼 조금 더 제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돼서는 배지를 안 찼어요. 왜냐하면 그 배지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다른 의원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뭐 중고차 타고 지금 이 배지는 고양시 배지예요. 참 중고차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중고차 타세요? 지금 소형차 타고 있어요. 소형차 타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차, 네, 두 번째로 싼 차를 타신다 그러는데 그거 너무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봤어요. 네. 얼마나 탈까. 근데 이제 그건 그러니까 저와의 약속이에요. 국회의원일 때 검은색 세단차를 안 탔던 건 네. 거기 타게 되면 그 권위에 찌들리게 되고 네. 또 시장이 되니까요. 연예인들이 타는 최여맨에다가 뭐 카니발에다가 장난이 아닙니다. 차 3대나 나와요. 고급 차가. 근데 그 차를 며칠 타봤죠. 근데 우선은 너무 불편하고 이 차를 타게 되면 내가 들어 눕고 싶겠구나.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 때도 자전거를 탔던 것처럼 소형차를 타고 한 몇 달 타봤어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타야지 쇼를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소형차가 너무 편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자 하는 어떻든 저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지. 그래도 시장이 네. 너무 권위가 없지 않아요? 체험에 타고 딱 이렇게 그래도 네. 좀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고민을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최 시장이 이제 그 당시 국회의원일 때였어요. 그걸 고민했죠. 왜냐하면 배지를 안 차고
어디를 출입하면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지금도 시장이 별로 수행 데려오지 않고 혼자 네, 다니면은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이 참 고마웠던 분이 최 시장이 박사고 또 실력이 있고 열심히면 그런 이 그 거칠에는 한낱 그냥 허상일 네. 뿐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그 시민들이 저에 대해서 좀 과분한 호감을 보여주는 게 뭐 성과나 또는 뭐 똑똑하거나 열심인거나 이런 거보다 아무튼 보면 이웃집 아저씨 같고 너무 뭐 편하고 실제로 저는 안 믿으시겠지만 바빠서 같은 양복을 한 3주 입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식탁에다가 내 마누라한테 잔소리 많이 듣죠. 식탁에다 벗어놓고 아침에 그 양복을 옷장 안에는 새 양복이 있어요. 안 믿겨지시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좀 뭐, 독특합니다. 뭐 국회의원 할 때보다 시장을 더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시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네. 시장의 역할에 따라서 그 시민들이 얼마만큼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때는 어떤 사안이 되면 이제 비판적인 문제 제기만 하고 네. 이렇게 하라. 인사를 좀 똑바로 좀 해라 제발. 그리고 민생을 좀 챙겨라. 왜 그러지 못하느냐라는 게 국회의원의 다였는데 이제 시장이 되고 나니까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한 2조 정도 되고 제가 인사권을 갖는 직원이 한 3,000명이 되니까 대군단이죠. 또 시민들은 103만인데 여기는 이제 뉴욕이니까 네네. 뉴욕에 있는 우리 재외동포 분들한테 기분 상하면 안 되니까 뉴욕 못지않는 최고의 이 학력 교육 수준이 있는 분이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오케스트라의 제가 지휘자처럼 연주를 해내서 연주를 연출해서 저희들이 대한민국 최초의 부채가 없는 도시, 그다음에 대한민국 이 최고의 자치도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도시, 뭐 이제 이런 평가들을 이제 얻어내니까 우선 시민들 자체가 야, 이 뭐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시장으로서의 보람은 정말 노력한 만큼 그 성과가 나오고 또 국회의원의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뭐 이렇게 바람 따라 또 줄 따라 공천의 줄 따라 이렇게 일방매도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무튼 저는 자치단체장이 저한테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그 고양시가 북쪽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요. 네, 그러니까 판문점 쪽에 가깝죠.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저희 고양시까지 차로 한 3, 40분이면 되고요. 가깝군요. 네,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개성공단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네. 돌아와서 일을 할 정도로 아무튼 아주 지근거리죠. 그쪽 지역에 있어 그런지 그 2020년 평화통일특별시를 추진하고 있어서 네.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네, 그게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이제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살아남는 길은 통일한국을 이룩해야 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이 뭐 기존의 김정일 정권 또 지금의 김정은 정권은 뭐 누가 뭐래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군사 모험주의적인 노선을 거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북한의 정권을 우리가 군사적 제재 또 대북 강경 정책 또 좀 정신 바짝 차리게 이렇게 혼장을 내주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워낙 안하무인이니까.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정권을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조기 붕괴를 시키거나 또는 군사적으로 선제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한반도가
전쟁으로 간다는 이런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 위기 상황 정도가 아니라 전쟁으로 간다는 시나리오가 제가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미국에서 비밀이 해제된 이제 정보들을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그때 접해가지고 제가 이제 국내외에 소개를 시켰는데요. 그 당시에 CIA 또 미국에 있는 헤리티지 같은 보수적인 정당 또 보수적인 기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니까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됐을 때 쿠데타나 또 뭐 민중봉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을 때 모든 시나리오가 수천만 명의 인명이 살상되는 전쟁으로 간다. 그래서 그때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북한의 정권이 문제가 있더라도 출구를 주면서 몰아붙여야지. 이걸 마냥 붕괴시킬 경우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 속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한 미군조차도 피해를 본다라는 이런 그 교훈을 지금 우리 한미 당국이 국제적인 압박과 봉쇄 정책은 좋지만 그것을 끝모를 때로 몰아가다가는 우리 지금 IS 테러처럼 이것이 또 다른 동북아의 세계의 어떤 화약고로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측면.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특별시 네. 이것을 이제 기초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이번 개성공단 철수 문제에 대해서 고양시는 또 네. 우리 최 시장께서는 민감한 문제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개인적으로 이 개성공단은 시작부터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서 관계를 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네. 한 10여 차례 넘게 갔는데요. 북한이 두려워하는 건 오히려 개성공단처럼 금강산처럼 남북이 교류협력을 많이 하게 되면 북한 정권은 두려워해요. 남쪽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개성공단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될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데 그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전격적으로 폐쇄했다는 것은 너무도 아쉽고요. 아무튼 아무리 이 북한의 정권이 밉더라도 조금 전 말씀드렸던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 불씨 또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런 그 협력 사업은 네. 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고양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평화통일 특별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개성공단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네. 뭐 고양시에 대한 얘기는 뭐 다 끝이 없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꽃박람회도 또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죠. 네. 저희들이 그래서 고양시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하. 도시라는 슬로건도 꽃박람회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네. 꽃박람회도 좀 홍보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될 건 꽃박람회보다 정말 멋진 아름답고 멋진 시민들을 소중히 여기자 하는 것이고요. 이제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꽃박람회 그리고 또 5월 말에는 전 세계 경제인들이 모이는 이제 세계 로타리안 대회가 저희들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네. 우리 앵커께서도 그렇고 뉴욕에 이 오늘의 프로그램을 청취하시는 분들 4월 말, 5월 말에 고양시에 놀러 오시면 꽃박람회 또 세계 경제인의 멋진 축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해라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저기서 하죠. 그 힐튼 호텔에서 하셨죠. 네, 지금 네. 더블트리 호텔에서 네. 네. 어떻게 반응이 괜찮습니까? 네, 지금 이제 예정돼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뉴욕 올 때마다 제가 뉴욕과의 인연은 한 20년 넘게 유지돼 와서 뉴욕의 또 월드 옥타라든가 또 한인회 경제인연합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아주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방문 목적에 또 특별한 그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유엔 본부에서 1인 시위까지 지금 하셨는데 네, 그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네. 또 핵 문제 때문에 네, 그것을 그 추진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네.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또 하셨고 네. 어떤 목적으로 그런 것을 하셨습니까? 네, 우선은 아까 개성공단 이야기도 하셨지만 한반도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엔에 평화 기구가 대한민국에 유치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 전달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외교부 장관이셔가지고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있으시겠군요. 네. 그리고 지금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에 네. 너무 또 일본이 함부로 이 말들을 함부로 해서 유엔에 와서 위안부 어르신들하고 함께 1인 시위하면서 정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진심 어린 사죄를 해라. 그리고 좀 유엔이 이런 위안부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아마 전국의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네. 이제 1인 시위라는 그런 결심을 했는데 이건 뭐 일순간의 제 어떤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고요. 20년, 30년 넘게 민족의 평화적 통일, 또 북핵 문제 해결, 또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떻든 한국 사회에 한때는 지금은 좀 나이를 또 먹게 됐습니다만은 젊은 지식인으로서의 고뇌를 뉴욕이 또 세계 평화의 상징이고 또 세계 어떤 여론 주도층일 때 좀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십사 해서 국제학술회의도 하고 또 유엔 관계자도 만나면서 이렇게 1인 시위라는 좀 상징적인 네. 생각을 하게 이 됐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만 아니라 국제 인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치성 시장께서 그렇게 또 관심을 갖고 1인 시위를 하셨고 핵 문제 역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게 우리가 관심을 또 가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평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그 여론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네. 돼요. 이거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어요. 끝으로 지금 한국 정치가 총선이 엊그제 끝났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 출신이시기 네, 때문에 네.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네. 좀 참 생각하시는지. 저도 정치 한복판에서 네.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이번과 같은 총선의 결과는 전혀 예측을 저도 못했고 네. 한국민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의 결론은 정말 국민들이 평화의 문제, 또 민생의 문제, 그리고 정말 정치 개혁의 문제, 그리고 글로벌 이슈의 문제 이런 문제에 정말 제대로 시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여야를 막론한 준엄한 채찍이라고 보고요. 이제 벌써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대통령은 정말 남북의 이런 군사적인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평화의 지도자, 그리고 지역 갈등, 계층 갈등, 또 정당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통합의 지도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울보시장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제가 만난 거의 모든 시민들 재외동포는 겉으로는 다 웃고 계시지만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네. 마음으로는 자녀의 교육, 또 아들의 취직, 그리고 또 당신의 건강 이런 문제에 가슴 아파하고 또 눈물 짓고 있을 때 이런 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도자, 네. 그리고 일자리를 주지는 않더라도 그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지닐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출현을 간절히 염원한다는 국민적인 그런 어떤 그 비장한 메시지가 이번 총선에 있지. 이걸 여야 대권 후보들이 또 뭐 여야 정당이 약간의 주판단을 계산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판단을 하는 건 또 다른 냉정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그런 눈물을 빨리 닦을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정 시장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고국의 미래가 밝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좋은 일정 보내시고요. 또 노역에 오셔서 우리 네. 동포들과 함께 자주 하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비중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경기도 고양시의 최정 시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찬란한 성과보다는 국민과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슴을 어루만주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